안녕하세요. 비긴성형외과 이주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후에 물어보시는 기본적인 질문과 실제로 회복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흔하게 듣는 얘기죠. 보통 기본적으로 붓기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중력의 영향이겠죠. 그리고 어디가 제일 먼저 빠지냐 하면 연조직이 제일 얇은 부분부터 먼저 빠져요. 그래서 콧대 부분이 먼저 빠질 거고, 미간이나 코끝 내지는 우리 스크롤 부분이라고 하는 날개연골 위쪽에 피부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늦게 빠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중력 부분이라든지 조직의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인근이 제일 늦게까지 빠지고 제일 마지막까지 붓기가 있는 편입니다. 이 붓기가 빠지는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큰 붓기는 2-3주 정도 걸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잔붓기는 사실 2-3개월 말씀드리긴 하지만 또 한두 달 지나면 좀 자연스러워지긴 하고요. 그 뒤에도 조금씩 계속 변화를 살짝 겪는다 라는 부분이고요. 최종적인 결과 내지는 라인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수술 직후는 확실히 이제 붓기로 인해서 코가 높아 보이고, 코만 그런 것도 아니고 주변부도 같이 좀 부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들린 느낌도 들기도 해요. 윗입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부어가지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코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부위입니다. 수술할 때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높아 보이는 부분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고요.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회복 과정을 지나서 큰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코끝 라인이 잡혀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3-4주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지고, 그 후에도 3개월에서 6개월 그 이후까지 지나면은 좀 더 안정된 라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코끝이 딱딱한 거는 정상이에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끝에 뭔가 좀 붓기도 있고, 그리고 흉살 잡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연골이 만져지는 것보다도 좀 더 이제 단단하게 느껴져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안에 연골 때문에 딱딱하기도 하지만 그거랑 이제 주변 겉에 있는 피부랑 같이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한두 달 지나면서 조금 풀어져요. 한창 수술하고 나서 그런 조이는 힘 강할 때가 이제 한 달 내지는 2달 사이인데, 그런 힘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면서 피부와 연골은 조금씩은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이제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좀 점차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붓기하고 동일하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근데 아무래도 코끝에 비중격 연장을 하신 분들은 조금 예외인 부분이 있습니다. 귀로 해가지고 비주 지지만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탄력 있는 연골, 말랑말랑한 연골을 이용해가지고 수술을 했다면 최종적인 부분을 확인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말랑말랑하니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끝을 많이 높이기 위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비중격 연장술이죠. 이 비중격을 통하든 자간을 통하든 해서 안에서 날개 연골을 쭉 밀어가지고 같이 잡아놓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좀 더 단단하게 애초에 묶어놓기도 하고, 고정을 좀 더 단단하게 하기도 하고, 연골 자체가 두께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연골이 같이 뭉쳐져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연골로 수술한 그런 경우에 비해서 좀 더 단단하고, 특히나 수직으로 이렇게 누르는 힘에 대해서는 되게 딱딱하게 버티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거는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많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인 거죠. 네,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나눠드리는 주의사항에는 한 달, 4주간은 운동을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초반에는 운동의 개념이 아니라 산책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끔 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도 조금씩 걸어 다니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막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혈액순환을 우리가 가져옴으로써 붓기가 빠지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정도를 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땀을 흘리고 내지는 피가 쏠리고 엄청 우리가 얼굴이 빨개지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헬스 등의 운동은 한 달 정도를 꼭 조심하게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피가 쏠린다, 힘이 들어간다 라는 거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코 안에 어떤 특정 부위가 아직은 약한 그 어딘가에서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술한 범위 안쪽에서
혹시나 피가 고이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후에 그런 운동을 하시게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이제 수영이라든지 프리다이빙이나 뭐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냥 뭐 물에 들어가는 정도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코 자체에 어떤 압박을 직접적으로 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최대한 조금 천천히 시작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어떤 코의 압력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고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게가 또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수중 스포츠 같은 경우는 못해도 2-3개월 이상은 좀 지나고 시작하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콧대에 보형물을 사용을 했다고 해도 4주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착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때도 뭐 두껍고 무거운 그런 안경이나 뭐 뿔테라든지 이런 경우 좀 무겁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기도 하고 하루 종일 또 착용을 하고 계신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잘 안 드리거든요. 안경을 쓰고 좀 계시고서 틈틈이 쉬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절고를 하셨다 이런 경우라면 2달 이상은 좀 지나야 우리가 좀 거기다가 무게를 얻는 부분을 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능하시면 렌즈를 착용하시는 게 초기에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뭐 무보형물로 수술을 하셨더라도 웬만하면 조직 자체가 또 다시 뭐 박리가 됐다가 다시 또 자리를 잡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안경을 좀 피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렌즈도 착용을 못 하시고 또 뭐 눈도 안 좋아서 뭐 꼭 안경을 또 써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그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국 분들이 먼저 이거를 저희한테 언급을 해서 알려주셨는데 안경 다리 자체가 안경 코 받침이라고 하나요? 뭐 그 부분이 뭐 여기 이제 코에 닿는 게 아니라 뺨에 닿는다든지 뭐 앞볼 내지는 뭐 눈 밑에 뼈 이런 데 닿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여기 광대 부분에 또 붙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 다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 부분을 착용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정말 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수술하고서 처음에 부목 있잖아요. 그런 부분 요청하신다면은 그거 제공을 해드리면 그거 뭐 위에다 코 위에다가 그걸 붙이고 안경을 착용하신다든지 그렇게도 가능은 하시겠습니다. 수술하고 직후에는 코를 세게 푸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약하게도 풀지 마세요. 자, 우리가 뭐 수술을 통해서 조직끼리 밀착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조직 간의 유착이 완전히 안정화가 되지 않은 초기에는 압력이 강하게 가해졌을 때 안쪽에 또 특히나 이제 뭐 되게 약한 혈관들이 많을 거예요. 미처 채 붙지 못하고 막히기만 한 혈관도 있을 거고 뭐 각 자라 들어간 약한 혈관도 있을 거고 혈관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팡 터질 수도 있을 거고요. 출혈이나 부종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를 세게 풀게 되면 아무래도 비강 안에서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특히나 절골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코 수술한 범위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같이 콧물이 같이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염증으로 이어지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 푸는 부분을 한 달 정도는 조심이 아니라 피하셔야 될 거고요. 약하게 푸는 거 글쎄요, 뭐 약하게 푸는 게 당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냐라는 부분을 딱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그냥 약하게 풀어도 돼요 이러면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세게 풀고 그러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약하게 푸는 거 포함해서 코 풀지 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초반에 3-4주간은 콧물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죠. 흘러내리는 거는 뭐 우리가 다 풀어내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만 닦아내거나 뭐 입구만 조금 이렇게 닦아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코를 파야 될 때도 우리가 손가락이 아니라 깨끗한 면봉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집에 막 뭐 1년, 2년 지난 것들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뭐 약국에서 조금 구입을 하셔가지고 손가락이 아닌 면봉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하고 초반에는 아무래도 점막 부종, 뭐 점막도 그렇지만은 다른 어떤 연조직도 다 부어 있고 따라서 이제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붓기만 그런 것만은 아니긴 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비중격 연장을 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비중격이 나와서 비중격 옆에다가 붙기 때문에 비중격 자체가 좀 두꺼워지면서 콧구멍이 좁아드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지는 우리가 복호 교정을 하려고 이렇게 날개 연골을 눌러주는 상황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또 아무래도 콧구멍이 또
좁아드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원래보다는 좀 각도가 좁아지고 하면서 좀 콧구멍이 좀 작아지는, 실제로 좁아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붓기가 동반이 됐기 때문에 많이 틀어막혀서 숨쉬기가 곤란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또 코딱지도 끼고 콧물도 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막혀갖고 입이 벌려갖고 뭐 이러면서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 좀 어쩔 수 없기는 하고요. 뭐 이런 부분은 근데 시간 지나면서 많이 좋아집니다. 이 붓기도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이물질, 이제 코딱지, 뭐 콧물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줄 거고, 뭐 또 나름대로 제거하는 스킬도 또 생기실 거고, 네, 이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점차 좋아지는 부분일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골 덧댄 것 때문에 콧구멍이 상당히 좁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초반에 진짜 딱 봤는데 콧구멍 막 좁아 들어가지고 숨 안 쉬어질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뭐 공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서도 심지어 한 석 달, 넉 달 지나면은 붓기 빠지면서 공간 좀 더 열리는 거 보이거든요. 저희가 수술할 때 그냥 막 연골 막 때려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공간이 좀 좁아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거기에 좀 더 연골을 얇게 넣거나 각도를 조금 더 돌려서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숨쉬기 곤란한 경우는 웬만해서는 잘 생기진 않습니다. 따라서 좀 안심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도 적응 좀 하실 거고, 붓기 빠지면서 좀 더 좋아질 거고 하기 때문에 점점 편해지는 거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음주 흡연은 글쎄요, 뭐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4주 정도는 피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뭐 최소로 말씀드리고 그 후에는 무조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흉터 반응이 한 달 됐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동안도 조직은 조금 더 피도 공급도 잘 받고 이렇게 되는 게 회복에 좀 더 좋을 거기 때문에, 특히 담배는 혈관을 우리가 수축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염증을 좀 가능성 높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술 같은 경우도 간 자체를 우리가 손상을 시키면서 회복에 대한 부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못해도 4주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조금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뭐 제가 봐도, 내지는 수술하신 분이 봤을 때 이게 뭔가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다, 고정을 잘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고정을 뭐 잘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라는 부분이 선다면은 당연히 이제 조기 교정을 해야 되겠죠. 조기 교정은 보통 이제 2주 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든지, 믿고 기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재수술을 고민할 수 있겠죠. 이런 재수술은 초반에 우리가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거는 6개월 이상도 간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6개월은 이것도 최소. 그리고 어떤 우리가 코의 모양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겠지만, 코 안쪽에서는 이 흉터 반응이라는 게 6개월 얘기하는 건 진짜 최소고, 그 이후에도 계속 좀 정리가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씩 안쪽에서는 조직 간에서 이렇게 결이 좀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를 했을 때는 수술에 대한 시기는 글쎄 한 1년 정도 이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모양 때문에 재수술 자체를 결정을 한다? 이런 부분은 글쎄 한 반년 이후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코 성형은 아무래도 수술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걱정된다고 해서 혼자서 불안해하지는 마시고요. 이게 시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체크를 하고서 좀 같이 어떤 개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수술한 사람과 수술 받은 환자분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혼자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조금 불안하다, 걱정되신다 하신다면은 같이 상담 내지는 경과 확인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낮에도 밤에도 아름답게 유철주야 이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